설계사는 어떤 사람들을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소명의식을 갖고, 그러니까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사람. 그 사람 말 몇 마디만 해봐도 차 한 잔에서 한 10분, 20분만 나눠봐도 금방 체크할 수 있어요.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척만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어느 정도의 지성인이라면 잠깐만 대화해봐도 본인 일에 진심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본인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남한테 다 이렇게 하고 막 찾아다니면서 누구 해주세요 막 그러니까 모르는 거 물어볼 수 있겠지만 남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다음 세 번째는 윤리의식 가지고 하는 사람. 정도 영업하려고 하고 고객을 진짜 내 가족을 설계해 주는 것처럼, 가족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내 가족 설계해 주는 건 똑같이 정도 영업하고 윤리 영업하는 분들이 좋은 설계사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자가 발전이 가능한 사람. 어. 이제 교육도 열심히 듣고 네. 뭐 다 좋습니다. 다 네. 좋은데 네. 내가 설계사로서 더 좋은 설계사가 되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는 사람. 근데 이거를 네. 회사에서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과는 별개로 네. 내가 더 좋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설계사가 되기 위해서 네. 어떤 것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는 사람. 능동적인 그렇죠. 분들이네요. 네. 네. 보험이라는 상품 자체가 사실 우리가 위협소구라고 하죠. 이제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게 이제 보험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고객이 원치 않는데 우리가 아웃바운드로 뛰어나가서 고객한테 이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회사에서 막 교육도 막 세뇌식으로 하고 뭐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영업을 해야 된다 가르치긴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또 내 스스로도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게 좋은 보험 설계사. 진짜 좋은 보험 설계사죠. 믿고 걸러야 되는 설계사의 특징은 너무 많은데, 그게 이제 실제로 이 영상을 일반 고객분들도 보시니까, 네. 또는 보험 설계사 보고 있다면 내가 여기에 해당되면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왜를 붙여보면 돼요. 왜 이 보험 상품이에요? 왜 이 보험사예요? 왜 납입기간이 이거예요? 왜 이 특약은 왜 3천만 원을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상담을 들을 때 상대방의 이 어휘력이 세다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자꾸 왜를 붙여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 왜를 한 3-4번만 붙여보면은 설계사의 답변이 즉각적이고 이제 합리적으로 답변이 나오냐, 요것만 판단해보면 느낌 딱 오거든요. 그래서 설계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나 철학 또는 전문 지식이 부족한 부분들은 사실 고객이 선택했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계사분들 조금 걸르는 게 조금 좋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가? 정말 그냥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개만 질문해보면 답 나와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보험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래도 정보에 있어서 이 설계사, 판매자가 이 구매자보다 좀 더 우위에 있다 보니까 이제 고객님들이 선택을 하실 때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공포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겁을 주면은 무서워서 그냥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가입하신 분도 있겠지만 네. 그때 왜 이렇게 설계를 해왔을까? 내가 이걸 왜 지금 이 시점에 가입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질문을 몇 가지만 던져봐도 그 사람이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가? 반대로 그럼 설계사 입장에서는 내가 좋은 설계사인가를 판단을 할 때 고객이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풀었을 때 내가 그것을 바로바로 응답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좋은 보험 설계사의 기준이 아닐까? 그런 질문들이 나올 때 네.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있어요. 설계사 플로우를 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그럼 이 안에서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 플로우에서 벗어나는 걸 질문해야 돼. 뜬금없이.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해보셔도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상담을 한다고 쳤을 때 무조건 깨는 애들이 있어요. 일단 지 것 빼고 다 나빠. 맞아요. 얘는 일단 걸려야 돼. 네. 실제로 저도 영업을 하고 다니면 수많은 설계 증거 분석을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이게 낙장불입이라고, 특히 보험은 한 2년 이상 본 거는 깰 때 되게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설계가 심지어 내 가치관과 맞지 않아. 조금 낭비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도 이거를 감액도 있고 배서도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깨는 사람들 거는 진짜 반드시 조심해 봐야 된다. 뭐 고객님들 입장에서도 깨고 새로 가입시키는 설계사분들 입장에서도 네. 좀 한 번쯤 조심해 봐야 되는 건, 사실 고객이 예년에 비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강이라는 건 좋아질 수가 없는데, 그렇죠. 정말 기존에는 건강할 때 가입했고 지금은 병력이 좀 생겼고, 네. 그랬을 때 보험 가입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병력이 생겼을 때 보험에 대한 조건이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또 깨고 가입시킨다거나, 저는 이런 경우도 너무 많이 봐요. 화재보험을 가입시키고 나서 고객님이 이 사업장을 망한 게 아니라 그냥 주소지 이전만 했는데 그 화재보험을 그냥 주소지 변경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주소지를 변경하셨는데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고객들은 설계사가 주는 정보가 네. 그냥
그게 정답이겠거니 하면서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기준이 되는 게 위험률과 손해율인데 통상적으로 위험률은 이제 피보험자인 고객 이게 사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매년 상량률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그렇죠. 게 정상이고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얼마만큼 손해를 봤냐인데 통상적으로 지금 같은 사실 건강보험제도에 의해서는 보험사가 손해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두 가지 율이 계속 시간이 지날 때마다 올라가는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신상품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또 과거의 설계가 잘못되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깨버리는 것은 사실 좀 걸러야 되는 거고 필수적이지 않은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단품형으로 추가 가입을 시키는 설계사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설계사분들이나 고객들 중에 저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예를 들면 대상포진 진단비 네. 걸리면 죽나요? 안 죽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요로결석 진단비, 통풍 진단비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잡특약들. 네, 그런데 네. 이 특약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네. 보험료가 거의 암 진단비랑 맞먹습니다. 오. 근데 이런 특약들이 나왔을 때마다 계속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추가 가입을 해야 됩니다. 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설계사를 믿고 있는 고객은 계속해서 증권이 늘어나고 네. 어느 날 보면 보험료를 100만 원, 200만 원씩 내고 계신 분들이 어. 그런 분들 보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너무 권유하는 설계사분들은 네. 좀 피해야 되지 않나. 그런 그쵸. 생각이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그냥 간단한 것 같아요. 사람 건강과 똑같은데 기본이 안 된 설계사들. 네. 그쵸. 기본이 안 된 설계사들이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약속 시간이 잘 늦는다든가. 아, 뭐 네. 어쩌다 늦을 수 있지. 근데 자주 늦는다든가. 네네. 또는 사소한 약속을 안 지킨다든가. 네네. 아니면 옷을 그지같이 입고 다닌다든가. 아, 저희는 이제 약간 어그를 끌려고 하니까 아, 멘트가 약간 네네네. 싼마이가 가끔 나가지만 정규 상담을 하는데 자꾸 이 새끼 멘트가 용어나 이런 것들이 부정확하다든가. 네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걸러야 되지 않나. 그렇죠. 아니 왜냐면 고객분들이 좋은 네. 설계사를 판단을 하실 때 인간 댐댐이를 판단하는 것과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고객이 필요할 때 찾으면 전화 잘 받고 네. 그 다음에 제때 전화해주고 네. 안부 연락하고 네. 그 다음에 찾아와가지고 설계 봐주고 보상 청구 도와주고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진짜 인간 댐댐이거든요. 고객님들이 설계사를 판단할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건 네. 그냥 나한테 와서 네. 가입시켜줄 때 그 멘트와 설명과 그것만 보고 너무 설계사를 판단하시면 네.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요새 최악 제가 꼭 짚고 싶은 거 고객분들이 보신다라면 설계사분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절대 이 짓거리 하시면 안 되는데요. 잠수 타는 최악입니다. 최악이죠. 최악입니다. 최악이죠. 사실 저도 영업하는 입장에서 싫지. 당장 돈이 안 돼. 근데 하지만 나한테 이미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고 내가 수당을 받았어. 그러면은 허용 범위는 오늘 아침에 연락 받았어. 그럼 오후에는 답장을 해야지. 그치. 근데 이제 막 하루 이틀씩 있다가 뭐 어쨌어요. 몸이 아팠어요. 사실 몸 아파도 릴스랑 쇼츠 다 보잖아. 그렇죠. 예, 밥은 다 먹잖아. 담배 피걸 나가가지고. 맞아요. 근데 고객 연락을 영업사원이라는 사람이 며칠씩, 막 몇 시간씩 의미 없이 씹는다? 이거 걸러야죠. 더 중요한 순간에 더 연락 안 될 거예요. 이런 부분에 좀 걸러보였으면 좋겠다. 이게 보험 계약의 수당이 네. 좀 앞단에 몰려있는 것의 폐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쵸. 보험이라는 게 뭐 그냥 장기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초장기죠, 그죠. 초장기. 우리가 한번 보험 가입하시면 뭐 진짜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네. 정말 더 길게는 30년까지도 보험료를 납입을 하는데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보험 하나를 가입시킬 때 보험료는 단돈 10만 원을 받지만 이게 12개월, 20년을 내면 10만 원짜리 보험이 2,400만 원이고 그렇죠. 그랬을 때 사실은 이게 정말 차 한 대의 값어치랑도 맞먹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진단비나 수술비의 값어치들을 전부 다 합해서 봤을 때는 정말 억 단위의 어떤 초고가치의 어떤 상품을 구매를 하신 건데 그 고객에 대한 어떤 응대를 가입할 때는 막 정성스레 내가 다 해줄 것처럼 해줬다가 좀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 연락도 잘 안 되고 청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고객님 약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설계사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걸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